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최응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염동열 국회의원에게 청탁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오늘 삼척항을 방문해 북한 선박 입항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기관의 진상 은폐 조작 의혹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동해시가 지난 4월 산불 피해를 입은 망상 오토캠핑 리조트의 복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빠르면 올해 말에 복구 공사가 시작됩니다. 강릉시가 지난달 수소탱크 폭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강릉과학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최응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오늘 공판에 출석해 염동열 의원에게 채용 청탁 명단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랜드에 채용 압력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선고 공판에서 권 의원이 채용 청탁을 했다는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의 근거를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권 의원의 공소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본 겁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10여 명을 채용시키기 위해 강원랜드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자신의 고교 동창이자 선거를 도와준 김모 씨를 강원랜드 사회이사로 지명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권 의원은 선고 직후 정치 검찰에 의한 정치 탄압 행위가 용납돼선 안 된다고 검찰에 날을 세웠습니다. 권 의원이 1심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염동열 의원의 1심 선고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최응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염 의원으로부터 채용 청탁자의 명단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증언했지만 인사팀에 채용 지시를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북한 선박 입항 진상조사단이 오늘 삼척항을 방문해 당시 상황을 보고받고 어민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의원들은 이번 사건으로 정부의 경계망이 허물어졌다며 끝까지 진상을 밝혀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진상조사단 의원들이 오늘 삼척항을 방문해 동해 해경청장으로부터 발견 당시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의원들은 북한 선박이 NLL을 넘어 나흘간이나 우리 바다를 돌아다녔는데도 군과 경찰이 이를 몰랐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방부의 발표 내용도 사실과 달라 신뢰가 가지 않고 서둘러 북한으로 송환한 점 등 의혹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은 정말 그 국방 게이트다 이런 생각을 하고 대국민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저희가 노력 중에 있습니다. 어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어민들은 당시 입항한 북한 어민들의 복장이나 어구를 봐 어업이 목적인지 의심이 간다며 불안한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발표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은 도저히 불안해서 이 동네 살 수가 없겠다. 앞으로 동해안 쪽에서는 해안가에서는 살 수가 없겠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군의 경계 실패와 은폐 의혹 등 의문점이 많다며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진상을 밝혀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은폐 조작되었다는 것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 조사단장을 비롯해서 우리 자유한국당 조사단이 먼저 조사한 다음에 국정조사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진상조사단은 해군 1함대 사령부와 육군 23사단을 방문해 조사 활동을 벌일 계획이었지만 국방부가 현재 합동조사가 실시되고 있고 장병들의 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MBC 뉴스 영진입니다. 수소탱크 폭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강릉과학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안전진단이 실시됩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지난달 강릉과학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수소탱크 폭발 사고로 모두 86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피해액은 420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강릉시는 건물이 부서진 피해를 입은 34개 기업의 신청을 받아 오는 25일부터 대학 교수와 건축사 등이 참여하는 유관 안전진단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강원도가 동해안 산불 복구를 위해 국비와 도비로 추경 예산 1,39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강원도는 동해안 산불 피해 관광시설 복구비 259억 원을 비롯해 긴급 벌채 250억 원, 특별재난지역 희망근로 233억 원, 재난 폐기물 처리비 198억 원 등 모두 1,399억 원을 추경 예산에 편성해 강원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경 예산에는 산불 피해 마을 공동체 복원비 118억 원, 이재민 주택복구 77억 원, 생활안정지원비 59억 원 등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4월 산불이 번져 막대한 피해를 입은 망상 오토캠핑 리조트를 복구하기 위한 밑그림이 마련됐습니다. 경관을 보존하면서 이용객의 편의와 합리적인 공간 배치에 중점을 두었다는 설명입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에 탄 건물은 철거되고 울창했던 소나무 숲은 거의 다 베어졌습니다. 피해가 너무 심해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복구 사업을 위한 기본 구상은 공익기부 차원에서 국내 한 설계회사가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기본 골격은 해변과 가깝게 시설을 배치하는 겁니다. 종전에 바다 쪽으로 개설했던 단지 내 도로를 뒤쪽으로 옮기고 대신 숙박시설과 해변의 거리를 평균 40m로 좁혔습니다. 이렇게 하면 새로 짓는 모든 숙박 건물에서 바다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동해시는 기본 구상을 바탕으로 오는 10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이르면 올해 말에 복구 공사를 시작해 내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자연경관 보존이 굉장히 우선시되기 때문에 그런 고밀도의 건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층 구조의 자연경관이 보존되는 그런 시설이 주가 되게 됩니다. 이참에 민자 유치를 통해 빈 공간을 개발하는 사업도 추진합니다. 소나무 숲이 화재 피해를 입으면서 부지 활용도가 높아지자 3개 이상의 기업이 투자 의향을 밝히고 있다고 동해시는 설명했습니다. 동해시는 놀이시설 같은 걸 보완해 사계절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생각입니다. 한편 화재 이후에 운영이 중단됐던 한옥마을과 제1오토캠핑장은 전력, 상하수도 등의 응급복구가 진척돼 다음 달 초부터 다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강원FC가 어제 포항 스틸러스와의 홈 경기에서 0대4로 지고 있다가 후반에만 무려 5골을 넣으며 5대4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준우승을 이끌며 관심을 모은 골키퍼 이광현 선수는 혹독한 데뷔전을 치렀는데 극적인 승리에 축구 팬들은 환호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U20 월드컵 준우승의 주역 골키퍼 이광현. 강원FC 홈구장에서 K리그전에 처음으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하지만 프로 무대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포항 스틸러스의 2실점을 허용하며 전반전을 마치자 선배 골키퍼 김호준이 다가와 격려해줍니다. 후반 25분까지 점수는 0대4. 그러나 조재환의 첫 골이 터진 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발렌티노스의 추가골로 2골 차로 따라붙더니 추가 시간 4분 동안 동점골과 역전골이 잇따라 터졌습니다. 조재환은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정조국의 헤딩슛으로 5대4의 영화 같은 대역전극이 펼쳐졌습니다. 형님들 덕분에 데뷔전을 승리했다는 이광현. U20 월드컵을 함께한 동갑내기 친구 이재익과 팬들 앞에 섰습니다. 치열했던 경기가 끝나고 팬 미팅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광현, 이재익 선수를 향한 축구 팬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팬들의 짓궂은 질문도 이어집니다. 김경수 감독님이 좋아요? 정정영 감독님이 좋아요? 감독님 마음에 들어야 항상 경기를 뛰니까 자 저는 김경수 감독님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피로가 풀리지 않아 경기에 뛰지 않았던 이재익도 팬들과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월드컵을 일단 이렇게 많이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는 강원 FC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밤 늦게까지 이어진 팬들의 응원 덕분에 강원FC 홈구장은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오늘 저 처음 왔는데 너무 좋게 봤고요. 오늘 팬 됐어요. K리그전에 감동이 가시지 않은 이튿날 아침. 그동안 응원해준 강원FC 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강원도청을 찾아왔습니다. 긴장하고 들어가긴 했는데 그래도 감독님이 믿어주신 만큼 제가 보답은 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많이 배웠다고 생각해요. 빅광현 골키퍼, 강원의 어린 왕자라는 별명을 얻은 이광현 이재익. 프로축구 무대에선 어떤 화력을 보여줄지 축구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원주에서 승용차가 강변으로 추락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현장에서 사체 이송을 두고 경찰과 소방구급대원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조성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은 승용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구겨졌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전봇대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승용차가 전주를 들이받고 5m 아래 강변으로 떨어졌고 이 사고로 운전자 32살 김모 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좌회전해가지고 가려다가 너무 가속이 돼가지고 절로 넘어간 것 같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서는 사망한 운전자를 두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구급대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구조하자마자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사고 운전자를 현장에 둔 것을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구급대원은 명백한 사망일 경우 구급차로 이송하지 않고 경찰에 인계하는 것이 지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급대원 현장으로 지침에는 시반 및 사고 강직이 있으면 현장 보존 및 경찰 인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 사망이 확실할 경우 경찰이 장의차를 불러 옮기기 마련인데 25분가량 옥신각신하다 결국 숨진 운전자는 소방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사망 판단과 이송 책임을 놓고 현장에서 논쟁을 벌인 두 기관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지만 이런 혼란을 지울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현안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정협의회를 창립했습니다. 협의회에 참여한 지자체는 동해와 삼척시, 인천 옹진군, 충남 보령시 등 7개 시군으로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식을 가졌습니다. 화력발전소 소재시 행정협의회는 발전소 기본지원 사업비 단가 인상,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 상향 등의 재정 지원을 건의하고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 보장을 위해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입니다. 태백시 모 단체장의 여직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이번에는 여직원의 2차 피해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지난 19일 모 단체 임원들이 동반 사퇴하기 전에 피해 사실을 폭로한 여직원에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단체 관계자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시간을 주기 위해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했지만 여직원에게는 어떤 통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2차 피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삼척항에 정박한 북한 어선에 대한 해경의 상황 보고서에 대해 부실 논란이 일자 해경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해경은 언론에 공개된 상황 보고서는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에 의해 공개됐으며 북한 어선의 표류와 입항 내용도 선원들이 현장에서 진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경파출소 직원들도 오후 6시 54분에 1차로 3명, 7시 2분에 2명이 추가로 도착한 것으로 인근 CCTV에서 확인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양양군이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마을버스를 운영합니다. 양양군은 오는 10월부터 현남면 상월천리와 죽정자리, 견불리의 3개 마을에서
국도 7호선 인구리와 지경리를 오가는 15인승 마을버스 3대를 운행합니다. 또 내년엔 서면, 2021년엔 강현면으로 마을버스 운행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동해시가 추진하는 문화관광재단 설립이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문화예술과 관광 마케팅 활성화 등을 위해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기로 하고 시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가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자 안건 제출을 철회했습니다. 동해시 의회 내에서는 재단 설립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문화와 관광 업무를 같은 재단이 수행하는 데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릉시 일자리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강릉시청 18층에 자리한 일자리 지원센터는 일자리 정보 제공, 구직 상담과 취업 발선,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종합 고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